게임은 스포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999년 이전까지는요. 오늘 이야기는 한 나라의 경제 붕괴가 어떻게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이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게임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창의적 발상으로 세계의 규칙을 다시 쓴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외환보 요구가 39억 달러까지 바닥났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IMF란 쉽게 말해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관인데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IMF가 관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998년 2월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99년 2월 실업률은 8.7%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1966년 통계집계 이후 전무후무한 수치였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골목마다 조용히 간판 하나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PC방이었습니다. 시간당 몇백 원으로 몇 시간이든 앉아있을 수 있는 곳.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한 PC방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과 만나면서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화면 속 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는 전략 게임으로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맞붙을 수 있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나라는 IT 산업을 밀었고 그 덕에 네트워크는 빠르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PC방은 1998년부터 1999년 내내 스타크래프트 한 게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히 PC방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곳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이 채널 투니버스의 기획 PD 황영준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게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이었습니다. 황영준은 실제 경기가 열리기 전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름은 예측 98 사이버 프랑스 월드컵. 16강 이후 16경기 중 12경기를 마쳤고 시청자 반응은 예상 밖으로 뜨거웠습니다. 황영준은 그 순간 다른 질문을 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경기를 중계하면 어떨까? 마침 스타크래프트가 전국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오프라인 대회가 속속 열리고 있었고 황영준은 그 대회들 중 하나를 택해 TV 중계를 제안했습니다. 1999년 3월 KPGR배 하이텔 게임넷이 투니버스를 통해 전파를 탔습니다. 세계 최초의 게임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야구도, 축구도, 농구도 아닌 게임이 텔레비전 중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방송 중에는 캐스터와 해설자가 앉아 경기를 실황으로 풀었는데 이 구조는 황영준이 월드컵 시뮬레이션 방송 때 이미 실험해봤던 형식이었습니다. 이 중계의 시청률이 치솟고 재방송이 본방보다 높게 나오는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지자 황영준은 고무되어 더 큰 리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10월 보다 정식화된 리그가 열렸습니다.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줄여서 PKO. 그러나 대회 도중 주최사와 투니버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고 PKO는 손을 뗐으나 투니버스가 대회를 독자적으로 완주했습니다. 방송국이 게임 대회를 직접 운영한 당시로선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영준은 이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본격적인 스폰서십을 갖춘 대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름은 2000 하나로통신배 투니버스 스타리그. 게임 대회 사상 최초로 통신사의 이름을 딴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열기까지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황영준은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 30곳이 넘는 기업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중견 간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임이 무슨 스포츠냐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대회 시작 일주일 전까지 단 한 곳의 스폰서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찾아간 곳이 하나로통신. 그곳 상무에게 일주일 내내 매달린 결과 방송 4일 전에 스폰서가 결정됐습니다. 이 하나의 대회가 이후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2000년 7월 24일 온게임넷이 개국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e스포츠 전문 방송 채널이었습니다. 채널 개국의 씨앗이자 스타리그를 키워온 황영준이 이 채널의 스타리그 PD가 됐습니다. 온게임넷이 개국한 2000년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이미 스타 선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게임 해설자가 선수에게 별명을 붙이고 팬들이 그 별명을 외치며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스포츠가 스타를 필요로 하듯 게임 리그도 스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업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 이 시점이었습니다. 게임단 운영이 기업의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00년 6월에 프로게임단을 창단했고 KTF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 선수에게 스폰서를 붙이던 단계에서 이제는 팀 전체를 기업이 운영하는 구조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한국 e스포츠 협회가 공식 출범하며 이 산업에 제도적 뼈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 흩어져 있던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2003년 3월 1일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출범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팀 단위 정규 e스포츠 리그였습니다. 야구에 팀이 있고 축구에 구단이 있듯 이제 게임에도 팀이 생겼습니다. 리그에는 기업 이름을 단 게임단들이 들어섰고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팀의 이름으로 경기했습니다. 게임이 처음으로 프로스포츠의 언어를 갖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리그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졌습니다. 2004년 7월 17일 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SKY 프로리그 결승전 한빛스타즈 대 SK텔레콤 T1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날 부산의 사직 야구장에선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올스타전 관중은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광안리에 모인 사람은 주산 10만 명이었습니다. 백사장이 사람으로 덮였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10만 개의 눈이 모였고 경기는 마지막 세트로 가는 7전 4선승제 끝에 한빛스타즈의 우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게임 대회에 10만 명이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광안리의 풍경을 여러 매체가 한 목소리로 게임 리그 사상 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게임 업계의 하나의 증거가 됐습니다. 게임은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증거. 사람들은 선수의 플레이를 응원하기 위해 야외로 나오고 승패에 환호하고 탄식하며 팀의 유니폼을 산다는 열정이었습니다. 미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시리즈, 중국의 LPL, 유럽의 LEC 등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열리는 수십 개의 e스포츠 리그들은 한국이 2003년에 설계한 팀 단위 정규 리그의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는 2016년, 2003년부터 시작된 14년의 역사를 마치고 종료됐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는 공식 성명에서 이 리그를 전 세계 최초의 팀 단위 e스포츠 리그로 명기했습니다. 그 리그가 탄생한 배경에는 갈 곳 잃은 자신이 부담돼 PC방에서 위로를 얻던 사람들과 어린이 채널 PD의 엉뚱한 발상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중계하면 어떨까?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왜곡될 이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이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